여러분은 지금부터 5년 뒤에도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가장 거대한 기업들이 사람 대신 AI와 로봇을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 노조가 약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 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협상 테이블에서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AI 자율공장 전환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노조 압박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제조업의 미래,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일자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하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빨리 안 오릅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은 상상 이상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변화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아직 챗GPT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질문하면 답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조업은 변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효율로 계산합니다. 한 명의 직원에게 연봉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결국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로봇 유지비가 연간 1천만 원대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결국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공장 하나에 수천 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 시스템 관리자 몇 명과 로봇 유지 인력만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로드맵이 공개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AI 자율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문제를 분석합니다. 라인을 조정합니다. 분량을 잡아냅니다. 심지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장에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없이도 공장이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과거 기준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기술 발전이 있었고 결국 일자리는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속도가 다릅니다. 예전 자동화는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는 판단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 영역까지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품질 검사를 사람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카메라는 불량 패턴을 학습합니다. 사람보다 더 빠르게 잡아냅니다. 24시간 쉬지도 않습니다. 실수도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비용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결국 선택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더 민감합니다. 삼성은 지금 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 수조 원 단위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리스크 자체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결국 사람이 변수라면 그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삼성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받는 높은 연봉은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으로 연결됩니다.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집니다. 평택, 화성, 기흥 같은 지역은 삼성 직원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가 큽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처 식당 매출이 줄어듭니다. 카페 손님이 줄어듭니다. 학원도 영향받습니다. 집값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로봇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사람의 월급에서 세금을 걷는 구조입니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규모 무인화를 시작하면 국가 재정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즉 삼성 실적이 좋아지면 연금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청년 취업은 어려워지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사람은 불안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첫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개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AI를 자기 일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하는 사람이 AI를 쓰면 생산성이 몇 배 올라갑니다. 영상 편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 반복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 영역입니다. AI는 계산은 잘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건 아직 인간 몫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라도 자기만의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평균적인 사람의 가치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업무는 AI가 가장 빨리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만의 경험, 캐릭터, 전문성, 브랜드를 가진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입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 있어야 영향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정만 찾습니다. 공무원 시험, 대기업 취업, 평생 직장. 물론 지금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하나의 직업이 평생 안전하다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 취업할까? 보다 나는 어떤 능력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 10대, 20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 존재하는 많은 직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단순 사무직, 반복 업무 중심 직군. 이런 영역은 AI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봇 유지 보수, AI 데이터 검증, AI 기획, 인간 중심 서비스 영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변화 속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격차는 더 커집니다. 삼성의 이번 선언은 단순히 노조와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삶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변화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AI 시대는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누가 먼저 활용하느냐입니다. 5년 뒤에도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체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국 지금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자율공장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